1000년 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5만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200명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시계 없이 일어나며 매 끼니는 단 한 가지, 즉 죽이느냐 굶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베, 핫자베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야생 동물과 진짜 다큐멘터리를 사랑한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며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리프트 밸리 바레. 도 리프트는 6,500만 년 된 지질학적 흉터처럼 탄자니아를 가로지릅니다. 하드자베가 자신들의 영토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에아시 호수, 라고 에아시와 올데아니 화산 비탈 사이입니다. 약 1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바나, 건조한 숲, 그리고 바위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울타리도 포장된 도로도 가로등도 없습니다. 오직 흙, 식물, 야생동물, 그리고 자신들을 포함해 그 무엇도 길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벽 3시 40분, 캠프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얽힌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만든 팔체에 임시 오두막이 불규칙한 반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벽은 없으며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하드자베 가족은 평균 2주마다 캠프를 옮깁니다. 새 거처를 짓는 데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데에는 아무런 상실감도 없습니다. 캠프 중앙에는 모닥불의 불씨가 여전히 희미한 주황색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불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밤중에 일어나 장아지를 추가합니다. 의식이나 미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불은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사자, 하이에나, 표범이 이 땅을 배회합니다. 불이 없는 캠프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구도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34세, 키 168cm, 몸무게 약 60kg. 도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오해할 정도로 말랐지만 이는 섭씨 40도의 태양 아래서 하루에 15-20km를 걷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신체의 조건입니다. 그의 몸의 각 근육은 특정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영양 가죽을 덮고 잠들었던 흙바닥에서 일어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는 없습니다. 하드자베는 태어날 때부터 흙 위에서 직접 잠을 잡니다. 듀크 대학교 유니버시다데 디 듀키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면질은 산업화된 인구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구도는 자신의 활을 집어듭니다. 이 무기는 약 1m 20cm 길이로 유연성과 저항력으로 알려진 현지 나무인 콤폴리아 콤폴리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활 하나를 만드는 데는 약 3일간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름이 일정하고 구조를 해칠 온기가 없는 적절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드자베가 이웃 부족들과 물물 교환으로 얻는 몇 안 되는 품목 중 하나인 금속 칼날로 조심스럽게 깎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방수를 위해 동물 지방으로 처리하고 꼰 기린 힘줄로 만든 시위를 설치합니다. 기린 힘줄, 이것은 우연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하드자베는 수없이 많은 세대 전에 기린의 목 힘줄을 말려서 꼬면 활을 위한 가장 강하고 탄력 있는 줄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린 한 마리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줄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동물의 각 부분은 용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가죽은 잠잘 때 덮는 덮개가 됩니다. 뼈는 도구가 됩니다. 지방은 횃불의 연료가 됩니다. 고기는 며칠 동안 집단을 먹여 살립니다. 힘줄은 활시위가 됩니다. 발굽은 끓이면 화살촉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 접착제가 됩니다. 구도는 성체가 되었을 때 무게가 최대 6kg인 작은 영양인 딕딕딕딕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에 12발의 화살을 넣습니다. 화살의 길이는 60-80cm이며 금속 화살촉에는 나무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잡의 사냥의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독은 통칭 사막의 장미 로사두 데셀토로 알려진 아데니움 오베숨에서 나옵니다. 이 식물의 수에게는 800kg의 버팔로를 몇 시간 만에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장 배당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리 껍질을 어둡고 끈적한 반죽이 될 때까지 끓여서 화살촉에 바릅니다. 독이 발린 화살은 수개월 동안 치명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새벽 4시 15분 다른 사냥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누마누는 22세이며 여전히 사냥의 복잡한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드잡의 사이에서 남자는 8세 무렵부터 새, 토끼,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씨 3세가 되면 이미 성인들의 작은 사냥에 동행합니다. 하지만 기린, 버팔로, 얼룩말과 같은 대형 동물의 추적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는 18세 이후, 즉 청년이 추적, 인내, 조준에 대한 완벽한 숙달을 증명한 후에야 주어집니다. 사레헤는 오늘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초반으로 수십 년간 태양과 바람에 노출된 흔적이 새겨진 얼굴과 왼쪽 눈썹에서 머리카락 라인까지 이어진 굵은 흉터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17세 때 표범과 마주쳤던 기억입니다. 그는 그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동료 3명이 동물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동료가 창으로 동물의 목을 찔렀습니다. 살레헤는 다른 사람들이 학위를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그 흉터를 지니고 다닙니다. 생존의 증거입니다. 새벽 5시, 사냥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총 6명의 남자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하드잡의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은 존재하지만 엄격한 억압의 구조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사냥합니다. 여자는 알뿌리, 과일, 꿀을 채집합니다. 두 활동 모두 집단의 생존에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채집은 부족이 매일 소비하는 칼로리의 약 70%를 제공합니다. 사냥한 고기도 중요하지만 주된 식량 기반은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성 식단을 보충하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은 엄청난 상징적 사회적 무게를 지닙니다.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남자는 축하를 받습니다. 그의 능력은 인정받습니다. 집단 내 그의 지위는 높아집니다. 뛰어난 사냥꾼은 짝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 없이 실시간으로 가시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선택입니다. 6명의 남자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일렬로 걷습니다. 사냥 중의 의사소통은 수세대에 걸쳐 개발된 수신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펴는 것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주먹을 쥐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검지를 돌리는 것은 동물을 포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몸짓 어휘는 먹잇감에게 경고를 주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완벽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전 5시 42분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사바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바람에 물결치는 노르스름한 풀들, 특유의 납작한 꼭대기를 가진 띄엄띄엄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 3m 높이에 달하는 개미집들은 추상적인 진흙 조각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점들, 동물들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아직 어떤 동물인지 식별하기 불가능합니다. 살레헤가 걷기를 멈추고 쪼그려 앉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고정됩니다. 발자국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관찰자에게는 그저 파헤쳐진 흙길 뿐입니다. 살레헤에게 그것은 땅에 쓰여진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약 4시간 전에 얼룩말 3마리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성체 2마리와 새끼 1마리, 북서쪽 방향, 보통 속도였으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1마리는 오른쪽 뒷다리를 약간 접니다. 불규칙한 발자국 깊이가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하드잡에는 발자국만으로 60종 이상의 동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전에 지나갔는지, 건강한지 부상당했는지, 혼자인지 무리인지, 차분한지 겁에 질렸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마법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관찰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생존이 바닥을 읽는 것에 달려 있을 때 당신은 바닥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전 6시 30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룹은 얼룩말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개체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쇠약해진 동물은 잡는데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건강한 얼룩말을 쫓으며 6시간을 보내는 겉과 다리를 저는 얼룩말을 3시간 동안 쫓는 것 사이에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하드잡에는 스포츠나 스릴을 위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칼로리 효율성을 위해 사냥합니다. 추적에 소비되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은 얻은 고기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추격이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실제 사냥에서 극적인 달리기는 드뭅니다. 하드잡의 전략은 끈기에 기반합니다. 얼룩말은 전력 질주 시 시속 70km에 도달합니다. 훈련된 하드잡에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 시속 35km로 달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정적인 진화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력입니다. 얼룩말은 몸을 식히기 위해 멈춰야 하지만 인간처럼 땀을 흘리지 않고 천 조절을 위해 헐떡임에 의존함. 인간은 태양 아래서 무한히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땀샘은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서 열을 발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드잡에는 얼룩말을 뒤쫓아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걷습니다. 일정한 발걸음, 지속 가능한 리듬으로 매시간 계속됩니다. 얼룩말들이 인간의 존재를 알아채고 질주할 때 사냥꾼들은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단지 동물들이 도망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휴식을 위해 멈춰있는 얼룩말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동물들은 다시 질주합니다. 인간들은 계속 걷습니다. 이 사이클은 동물들이 도망치기에 너무 지칠 때까지 무한히 반복됩니다. 오전 7시 45분, 첫 번째 물 휴식. 각 사냥꾼은 영양의 창자로 만든 용기를 가지고 다니며 약 1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온도 속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여정에 1리터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입니다. 하드잡에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연구 중인 방식으로 체액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발환율은 인간 평균보다 낮으며 이는 아마도 이 특정 환경에서 수천 세대 동안 살아오며 발달한 적응일 것입니다. 오전 8시 20분, 얼룩말의 흔적이 위험한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살레해가 거친 몸짓으로 그룹을 멈춥니다. 앞쪽 낮은 초목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곳에 다른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발톱 자국이 있습니다. 사자들입니다. 적어도 4마리로 구성된 무리가 최근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지난 1시간 이내일 것입니다. 근접성이 경고 수준입니다. 하드잡에는 사자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성체 수사자는 평균 190kg의 근육과 발톱,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악력은 제곱센티미터당 약 450kg의 압력을 가하며 이는 인간의 두개골을 부수기에 충분합니다. 활과 화살로 사자와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자를 완전히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드잡에는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세렝게티 엔고롱고로 생태계 지역에서 약 2,000마리의 사자와 영토를 공유합니다. 생존 전략은 행동에 기반합니다. 사자는 도망치거나 두려움을 보이는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하드잡에는 사자를 향해 걸어가며 시선을 유지하고 똑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종종 동물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 대비 이익을 계산합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인간 무리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은 부상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바나의 잔혹한 경제학에서 사자들은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결은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드잡의 그룹은 사자 발자국 지역을 우회합니다. 마비될 듯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현명한 전략 때문입니다. 얼룩말 사냥이 목표일 때 포식자와의 대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전술적 낭비일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동쪽으로 약 400m 정도 호를 그리며 돌아가서 나중에 얼룩말의 흔적을 다시 찾습니다. 오전 9시 50분, 열기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기온은 약 38도이며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늘은 드뭅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약간의 안식을 제공하지만 휴식을 위해 멈추는 것은 흔적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룩말들도 열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발산해야 할 열이 쌓입니다. 도주와 휴식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은 더 느려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오전 10시 30분, 시각적 접촉, 약 300m 거리에서
얼룩말 3마리가 보입니다. 성체 2마리와 새끼 1마리, 성체 중 1마리, 즉 다리를 저는 개체는 눈에 띄게 헐떡이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며 이 거리에서도 옆구리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멈춥니다. 이제 접근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드잡의 활의 유효 사거리인 약 20-30m 거리까지 얼룩말에게 접근하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사냥꾼들은 흩어져서 넓은 반원을 형성합니다. 각자 관목 개미집 지형의 움푹한 곳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엄폐물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전진합니다. 움직임은 느립니다. 분당 몇 센티미터 수준입니다. 어떤 거친 몸짓이라도 얼룩말들을 다시 질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전 11시 15분, 구도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얼룩말로부터 23m 거리. 이제 그는 동물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채채파리에 대한 위장 역할을 하는 흑백 줄문의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이 곤충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함. 며칠 전 포식제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뒷다리의 상처. 가끔 구도 쪽으로 돌아가지만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는 어둡고 축축한 눈. 그는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풍경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구도가 활을 들어 올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독이 발린 화살을 끼웁니다. 입가까지 시위를 당깁니다. 주요 장기가 집중된 얼룩말의 옆구리를 조준합니다. 얼룩말의 심장은 축구공만 한 크기이며 앞다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위에 정확히 명중하는 것은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독이 혈액계를 통해 순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충격. 얼룩말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라 펄쩍 뜁니다. 다른 2마리는 즉시 질주합니다. 상처는 앞다리 뒤쪽 몇 센티미터 지점에 정확히 위치했습니다. 화살은 약 15cm 깊이로 박혔으며 이는 독이 혈류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깊이입니다. 이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40분, 최종 추격. 화살을 맞은 얼룩말은 달리지만 이미 저는 다리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사냥꾼들은 적당한 리듬으로 따라갑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독은 매 분마다 심장세포를 파괴하며 조용히 작동합니다. 얼룩말은 느려질 것입니다. 비틀거릴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오후 12시 30분, 동물이 쓰러집니다. 화살을 맞은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얼룩말이 고꾸라집니다. 뒷다리가 먼저 꺾입니다. 일어나려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눈은 여전히 떠 있지만 몸은 더 이상 뇌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켰습니다. 몇 분 안에 죽을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존중을 담아 다가갑니다. 하드잡의 사이에서는 죽음 이후에 요란한 축하가 없습니다. 조용한 인정이 있을 뿐입니다. 동물이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낭만화되지도 무관심하게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의 현실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포식자는 먹잇감을 죽입니다. 먹잇감은 포식자를 먹입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살레해가 즉시 사체 정리를 시작합니다. 성체 얼룩말의 무게는 350-400kg 사이입니다. 이 무게 전체를 약 8km 떨어진 캠프로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의 준비 과정은 사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버리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먼저 내장을 제거합니다. 위와 장을 열어 비웁니다. 간과 심장은 조심스럽게 분리됩니다. 이 장기들은 별미로 여겨지며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사냥꾼들이 현장에서 생으로 섭취합니다. 전통에 따라 치명적인 화살을 쏜 사람이 심장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구도는 아직 따뜻한 근육을 한입 베어 물고 피가 턱을 타고 흐릅니다. 죽음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에 포장해버린 문명인들의 약한 비위에는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가죽은 통째로 한 조각으로 제거됩니다. 수십 년간 사용하여 다른 금속 칼로 살레해가 수행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각 절단은 특정 라인을 따라 이루어지며 미래의 사용을 위해 가죽의 온전함을 보존합니다. 잘 처리된 얼룩말 가죽은 카펫, 오두막 텁가에 또는 다른 부족과의 교환 품목으로 쓰입니다. 그 가치는 상당합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나뉩니다.
더 부피가 큰 뒷부분은 각각 2명의 남자가 운반할 것입니다. 앞부분은 더 작아서 개별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리뼈는 칼로리가 풍부한 순수 지방인 골수를 추출하기 위해 부러뜨려지며 이는 오늘 중으로 섭취될 것입니다. 두개골은 현장에 버려집니다. 발굽은 접착제 생산을 위해 보관됩니다. 총 처리 시간 약 2시간, 오후 2시 45분, 그룹이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각 남자는 20부 30kg의 고기, 뼈 가죽을 짊어집니다. 활, 화살, 물통까지 합치면 1인당 총 무게는 40kg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8km 남았습니다. 섭씨 42도의 태양 아래서 표시된 길도 없이 포식자들이 이미 신선한 피 냄새를 감지했을 것이 분명한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후 4시 30분, 고기 냄새가 원치 않는 관심을 끕니다. 약 600m 거리에서 점박이 하이에나 한 무리가 인간들을 관찰합니다. 7마리입니다. 하이에나는 작은 그룹과 대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청소부입니다. 고기를 짊어진 6명의 인간 무리는 상당한 유혹입니다. 하드잡에는 속도를 높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폭의 리듬을 유지하고 똑같이 이완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15분간 평행하게 따라오던 하이에나들은 포기합니다. 오후 5시 50분, 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룹은 반가운 그늘을 제공하는 더 울창하고 건조한 숲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머리 위 나뭇가지 사이의 빠른 움직임은 개비분 바보온의 존재를 알립니다. 약 30마리의 무리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인간들의 통과를 지켜봅니다. 개비분과 하드잡에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천적은 아니지만 과일, 뿌리, 새알 같은 일부 동일한 식량 자원을 두고 경쟁합니다. 가끔 대결이 발생하지만 대개는 인간의 힘을 보여준 후 개비분들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후 6시 40분, 문제가 될 만한 목격, 버팔로들입니다. 약 20마리의 무리가 300m 떨어진 공터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버팔로는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악어를 합친 것보다 매년 더 많은 인간을 죽입니다. 하드잡의 그룹은 평가를 위해 멈춥니다. 가장 직접적인 길은 공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회하면 2km가 추가됩니다. 살레헤는 몇 분 동안 버팔로들을 관찰합니다. 주변부에 흥분한 행동을 보이는 젊은 수컷이 있다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결정, 우회하기. 40kg의 고기를 짊어진 채 버팔로와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2km를 더 걷는 것이 낫습니다. 하드자베가 5만 년 동안 생존한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30분, 캠프가 보입니다. 모닥불이 이미 지펴졌습니다. 각 오두막을 표시하는 작은 주황색 불빛들입니다. 멀리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낮에 채집한 것들을 준비하며 대화하는 여성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 몇 분 동안 노는 아이들. 사냥 그룹은 성공적인 귀환을 알리는 특정한 소리, 즉 발성 신호를 보냅니다. 캠프는 찬성의 외침으로 응답합니다. 사냥꾼들의 도착은 재회의 순간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가져온 짐을 보기 위해 다가옵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없지만 명확한 사회적 인정이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화살을 쏜 구도는 등을 두드려주거나 짧은 칭찬의 말 같은 절제된 인사를 받습니다. 원정대의 리더인 살레헤는 모인 가족들에게 고기 부위를 나누어 줍니다. 분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사냥을 누가 했느냐에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각 가족은 비례하는 몫을 받습니다. 오후 8시 15분, 식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성들이 고기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받습니다. 하드자베의 요리법은 단순합니다. 작은 조각들은 막대기에 꽂아 불 위에서 굽습니다. 큰 조각들은 가끔 뒤집어주며 가열된 돌 위에 올려둡니다. 원하는 굽기 정도는 대개 덜 익힌 상태 레어입니다. 고기가 최대의 육즙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적 의미의 양념은 없습니다. 하드자베는 소금, 후추 또는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자연의 맛 그대로 소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과 인공 조미료의 과도한 섭취는 산업화된 인구의 미래를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드잡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맛을 경험합니다. 밤 9시, 주된 식사. 약 40명의 사람들이 세계의 중앙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공식적인 규칙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크게 보채고 어른들은 조용히 대화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얼룩말 고기는 천천히 씹히며 각 부위는 최대한 활용됩니다. 뼈는 골수를 빨아먹기 위해 부러뜨려집니다. 절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소비되지 않은 것은 다음 며칠 동안 보존하기 위해 불 위에서 훈제될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가 오갑니다. 살레헤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사건들을 서술합니다. 발자국의 발견, 추적 결정, 사자 영토 우회, 인내심 있는 접근, 구도의 정확한 사격, 독의 효과를 기다림, 사체 손질, 그들을 뒤쫓던 하이에나들, 피했던 버팔로들. 각 세부 사항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사냥에 적용할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잡의 대학교입니다. 공식적인 학교도 교과서도 필기시험도 없습니다. 지식은 구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전달됩니다. 사냥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글을 읽기도 전에 발자국을 식별하는 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글을 배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법을 알기 전에 독을 만드는 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드잡의 커리큘럼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만 포함됩니다. 추적, 사냥, 채집, 도구 제작, 날씨 읽기, 영토의 지리, 동물의 행동, 식용식물대의 독성식물 등입니다. 밤 10시 30분, 음악. 나이 많은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악기, 즉 조박 차바차과 힘줄줄로 만든 일종의 즉석 지타르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리는 최면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복잡한 리듬으로 박수를 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축하보다는 애도처럼 들리는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하드잡의 음악은 관습적인 의미에서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명상적입니다. 춤은 계획된 안무 없이 일어납니다. 몸들이 불 주위에서 움직이고 그림자가 나무에 투영됩니다. 의식은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1시 45분, 구도가 멀어집니다. 그는 캠프 가장자리까지 걸어갑니다. 영양 가죽 위에 눕습니다. 그의 위로 하늘이 별들로 폭발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방역 내에 빛공해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은하수는 그 영광스러운 전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드잡에는 그리스나 아랍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별자리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도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은 실용적인 계산을 영감을 줍니다. 특정 별들의 위치는 1년 중 시기를 나타냅니다. 달빛의 밝기 정도는 야행성 먹잇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은 감상의 대상이기 전에 생존의 도구입니다. 자정, 캠프가 고요해집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불규칙한 교대로 근무하는 감시자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사바나의 밤소리들이 인간의 목소리가 남긴 빈자리를 채웁니다. 멀리서 울부짖는 하이에나들, 작은 설치류를 사냥하는 올빼미들, 영토를 표시하며 가끔 포효하는 사자. 도시의 귀에는 공포스러울 소리들이 하드잡에에게는 단순히 존재의 정상적인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새벽 1시 30분 경보. 감시자가 주변부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불꽃의 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눈들, 하이에나들입니다. 아마도 아까 사냥꾼들을 따라왔던 그 무리일 것입니다. 3명의 남자가 횃불을 들고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불꽃을 휘두르며 빛나는 눈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이에나들이 물러납니다. 이 게임은 밤마다 반복됩니다. 포식자는 방어를 시험합니다. 방어는 응답합니다. 균형이 유지됩니다. 새벽 3시 15분, 새로운 깨어남, 구도가 눈을 뜹니다. 얼룩말을 죽인 지 1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고기는 훈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는 먹여 살려야 할 입이 40개나 있습니다. 얼룩말 한 마리에 고기는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활을 집어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반복됩니다.
사냥을 멈추는 것은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의 단순함은 산업화된 사회를 괴롭히는 모든 복잡함을 제거합니다. 새벽 5시, 새로운 새벽, 24시간의 사이클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5만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하드자베가 존재하는 한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하드자베에게는 고맙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군가 캠프로 고기를 가져올 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단순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동안 음식을 축적한다는 생각은 그들의 논리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각 사냥은 집단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각 실패는 집단 전체에 의해 흡수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드자베를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거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평균 46시간을 일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쉬고 대화하고 아이들과 놀고 음악을 만듭니다. 그들은 심장병이 없습니다. 당뇨병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매일 밤 깊이 잠듭니다. 어쩌면 하드자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관찰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바나를 사무실로, 활을 신용카드로, 부족을 아파트로 바꾸었을 때